정경민 차장이 롯데 렌탈 이렇게 해주셨고 김영민 매니저는 나노신소재입니다. 자, 나노신소재를 또 먼저 가야 되겠죠. 네, 지금 이 상황에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참 뭐 멋쩍긴 한데요. 네.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은 몰라요. 우리 시장은 오늘 아까 환율 내가 늘리겠죠. 네. 환율 보면은 한번 충격을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네.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네.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가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저점을 잡고 오히려 미국장 빠지고 우리 시장이 이제 개파락 출발하면 우리 양봉전환하면서 낙폭을 좀 만회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뭐 테슬라도 많이 빠지고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다 조정이 조금 들어왔고 특히나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사실상 이제 공급망 충격의 대표적인 좀 피해 업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럴 수 있죠. 뭐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고 싶어서 네. 오늘 준비를 좀 해왔고요.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, 2차 전지 이런 이제 각종 첨단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TCO 타겟을 이제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, 요게 이제 매출 비중의 한 절반 조금 못 되는 한 45% 정도.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CMP 슬러리, 뭐 식각, 세정 요런 데 들어가는 이제 슬러리 소재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. 그 슬러리 소재가 매출 비중이 한 18%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게 CNT 도전제. 사실상 지금 하이니켈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켈이라든지 이런 이제 망간 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배터리 셀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좀 악재예요. 그리고 소재를 가공하는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좀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소재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걸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소재들 뭐 전해액 첨가제라든지 CNT 도전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 CNT 도전제 시장에 이제 뛰어들면서 2차 전지 소재 종목으로도 이제 분류가 좀 되고 있는 기업이 나노신소재다. 나노신소재는 다른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력이 액체나 이제 고체화되어 있는 이런 소재들을 분말로 이제 합성하는 기술. 요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파우더. 되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차 전지 소재 시장으로도까지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경쟁력이라고 보고요. CNT 도전제는 뭐 2차 전지 이제 전극 공정에 이제 활용되면서 전자의 흐름을 이제 도와주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 전극 공정에 이제 원활한 이제 작용을 도와주는 첨가제 정도다. 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뭐 가장 좀 직접적인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. 차트를 보면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사실상 좀 여러분들이 좀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네.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건 이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작년 연말에 사실 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다른 종목들이 조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이제 나노 신소재는 사실상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1월 달에 뭐 소재 종목들 급락하는 과정에서 가치 조정을 받으면서 5만 원 아래까지 한번 밀렸었고 지금은 이제 5만 6천 원 정도까지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. 사실상 요 CNT 도전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던 자리가 5만 1, 2천 원 정도 부근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대에는 이미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가 다시 가격 조정을 충분히 이제 받은 상태다. 사실상 2차 전지 소재가 지금 뭐 원자재 수급과 관련된 노이즈가 분명히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배터리를 안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전기차를 안 탈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네. 시대적인 변화가 이미 그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.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받을 때 우리는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오늘 저희가 뭐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겠지만 네. 조금 길게 본다면 오히려 가격적으로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 구조적인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좀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네.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. 가격 전략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오늘 뭐 우리 국내 증시가 약간 좀 약세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종가보다 조금 아래 5만 5천 원 정도를 제가 매수 가격으로 정해드릴 테니까 네. 그 가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차 목표 가격은 6만 2천 원 정도, 손절 가격은 4만 9천 원 정도를 가격 전략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. 네. 자, 뭐 나노 신소재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리스트 업, 네. 관심 리스트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되고 내용은 저렇게 또 정리가 되고 가격 전략도 뭐
표기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목요일 오늘 이벤트 있죠? 네,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인데 사실 요즘에는 뭐 정치 군사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뭐 누구나 다 그렇죠. 한때는 네. 우리 이 바이러스 퍼질 때는 코로나 전부 다 그렇죠. 바이러스 전문가가 돼야 되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무료 방송 시간에서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좀 해석을 좀 해드리고 네. 시장 대응 전략까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정혜민 차장 네. 또 준비하신 롯데렌탈. 네. 저거 근데 와닿네요. 다들 군사 전문가, 지역 전문가, 뭐 우리 옛날 그 요즘에 이제 정보가 많이. 네, 지리 뭐 공부했었던 뭐 그리고 역사부터 해가지고 그렇죠. 뭐 인터넷이 워낙 참, 발달돼 있다 네, 보니까 그렇게 조금만 노력하면은. 자, 지금 뭐 개장 한 20분 채 안 남았는데 호가 보니까 무겁지는 않을 거예요. 이게 왜냐하면 매도가 할 만한 데는 대부분 매도를 많이 했고. 매도가 좀 달았어요. 그러니까 네.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슈에 더 던질 것도 이제 많이 안 남았구나 이제 물론 이제 있죠. 어제 좀 그 정보 회의 내용 들어보니까 뭐 공매도가 한 잔고 한 70조 정도 되는데 그들이 이제 환매하면은 조금 크게 오르겠죠. 근데 또 만약에 또 이 저쪽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거 보이면은 공매도 빨리 갚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또 확 튀어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. 공매도에 네. 대해서 얘기할 게 많지만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. 네.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해 온 종목은 렌탈. 롯데 렌탈입니다. 뭐 이 최근에 거래량만 보셔도 꽤 많이 좀 관심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. 뭐 특히나 이제 중고차 관련돼서 이제 수혜 종목들. 왜냐하면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, 신차가 맞아요. 뭐 제일 빨리 나와도 3개월 아니면 뭐 1년 기다리는 차들도 좀 있다 대기가 보니까 뭐 예. 1년, 2년, 뭐 3년까지 대기도 있더라고요. 그 얘기 우리가 했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슈퍼카의 람보르기니라는 네. 제품이 있죠. 네네. 그 브랜드의 우루스라는 SUV 네. 차량이 대기 프리미엄만 5천만 원이래요. 뭐 저도 이제 뭐 들었는데 이제 뭐 삼각별사는 추첨을 하고 삼각별은 어디예요? 독일의 그 벤츠사는 벤츠. 네. 추첨을 한대요. 아, 그리고 추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상장을 앞둔 어제 또 상장 얘기 나왔더라고요. 포르쉐는 네. 그냥 2년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마시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셀러스 마켓이죠. 완전히 이제 그 우위에 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.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렌터카 시장은 시장으로. 이제 뭐 렌트, 중고차 이런 쪽을 좀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도 이제 뭐 점이지대라 그럴까요? 약간 네.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내연기관차를 비싼 돈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 이렇게 그렇고 그렇다고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자니 아직까지 인프라가 막 이렇게 충분히 확보는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한 2, 3년 정도를 뭐 렌트를 통해서 좀 이용을 해보자 이런 네. 수요도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거 조심스럽지만 도이치모터스 얘기도 합니다. 이게 이제 뭐 지금 정치 이슈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주가가 좀 저기 하지만 그냥 기업만 놓고 기업만 딱 잘라서 기업만 놓고 보면 수익성이 뭐, 높다. 뭐 나는 상황이에요. 지금 좋다라고 굉장히 얘기는 하는데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. 뭐 수원에 그런 단지도 있고 해서 이제 네. 임대업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괜찮은데 일단 그거는 좀 말이 많아서 일부러 좀 이제 제가 좀 피했고 피해놓고. 뭐 롯데 우리는 항상 기업만 렌탈이 보는 건데. 네, 다른 것도 좀 있어서 이게 공모가가 59,000원이었어요. 이제 지금 38,000원, 39,000원 정도 롯데 하는데 렌탈. 롯데 렌탈이 작년 8월에 네. 59,000원에 이제 공모를 해서 그 공모가가 역사적 고점이 됐죠. 그래서 이제 소위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상장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.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과 긴 이제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네요. 지루하게 주가가. 네. 약세장에서 최근에 이제 좀 수급도 좀 모여들고 바닥 대비 제법 좀 올라왔어요. 그래서 좀 그런 모멘텀을 좀 보면 좋겠다. 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종목은 곧바로 따라가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눌림목을 좀 노려 보시는 게 뭐 한 10% 네. 20% 정도만 담가 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매수는 좀 눌림목을 이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뭐 이것도 좀 이따 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렌탈 사업의 특징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. 일단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만세 뭐 파산을 해서
이 자산을 뺏기기 전까지는 매년 꾸준히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다라는 점이 좀 있고,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자동차 구매 행태가 뭐 렌탈로 좀 옮겨가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건설이 어쨌든 뭐 올 하반기, 올 중순부터는 뭐 리모델링부터 해서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좀 굴러갈 것 같은데, 사실 이런 렌탈 회사의 가장 큰 현금 흐름은 건설기계 렌탈에서 나옵니다. 건설기계, 중장비. 공작기계, 그렇죠. 그런 쪽 렌탈에서 나오고 있는데, 금리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렌탈료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조금 더 좋게 좀 볼 수 있겠고, 그리고 이제 사실 요게 이 상장을 할 때 가장 좀 내세웠던 게 네. 이제 생활과전, 그다음에 생활 렌탈, 그래서 이제 묘미라는 브랜드, 그런 플랫폼을 앞세워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,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. 그때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. 그런데 이제 이런 묘미라는 플랫폼도 좀 제 궤도에 들어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론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뭐 렌탈, 리스 뭐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이제 호황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적인 부분이 좀 있고, 신차 부족 현상하고 좀 맞물려서 어쨌든 지금 내연기관에서 또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전환 시기에서 한 2에서 3년 동안 렌탈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고차 사업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좀 시작을 할 거라고 하는데, 저는 뭐 그거는 빼놓고라도 지금 렌탈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, 거기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만 감안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좀 실적을 달성할 확률이 매우 높다. 이게 어떻게 예상됩니다보다 이거는 훨씬 더 추정이 더 쉽고 또 신뢰성이 높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, 네. 작년에 한 2,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벌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최소한 20-30% 이상은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은 한 3천억 이상은 뭐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신뢰도로 초과 달성이 좀 예상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59,000원의 이 공모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닥 대비 제법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시장도 안 좋은데 곧바로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. 뭐 예를 들어서 100주를 사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다면 뭐 작게는 한 5주, 많게는 한 20주 정도만 일단 이렇게 좀 보시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마다 조금 사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어울릴 것 같고, 뭐 요즘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목표가, 손절가, 익절가를 사전에 딱 세팅을 해놓고, 그게 이제 도달할 경우에는 뒤도 안 보고 그 실행에 옮기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딱딱하고 드라이하게, 그러니까 네. 단순하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롯데렌탈 얘기해 주셨고요. 자, 이제 뭐 또 내용 정리 쭉 나가겠습니다만, 요즘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렌탈 시장이 크고 있다. 이게 포인트고. 그리고 요즘에는 중고차도 렌탈을 하더라고요. 자체적인 그 확보한 그런 이제 중고차 자산을 중고차로 매매를 하지 않고 그 네. 중고차를 다시 렌탈을 하는 이제 이런 기능도 좀 가지고 있어서, 어쨌든 뭐 이런 렌탈 시장은 이 신차 부족 현상의 하여튼 최대 수혜다. 이렇게 또 한번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그게 이제 모멘텀이고, 실제 수익성은 중장비 임대, 네. 렌탈료가 올라간다. 금리 인상기에. 그렇죠. 이게 또 포인트네요.